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야심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이 전 시간 하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이제 교차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냥 위에서 관념적으로 내려주는 것을 관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이런 것으로서 그 반야심경을 해석을 할 때에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증득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지식적으로라도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증득을 하게 되면 내 현상,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가 경험했던 현상과 경에 나온 내용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서양 같은 철학에서는 보면은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뭐 이데아라고 표현하고 현실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 불교 철학에서는 과연 그 공과 색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이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 행식 무한이비설시이니 무색성양 미쪽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제 이렇게 쭉 무자를 많이 등장시키죠. 뒷얘기는 안 하고 풀어나가는 대로 할게요. 계속해서 이제 이 무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무가 없다, 그죠? 우리가 보통 관념적인 해석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죠? 있다, 있다, 유의 반대냐, 그죠? 유의 대별적인 관계 속에서 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유는 뭐예요? 있음이 있다 뜻이죠. 무는 뭐예요? 없음이 있다 뜻이죠. 없음이 있다 뜻이죠. 그러면 이 무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대별적인 관계, 우리가 이제 노자에도 보면 고저, 상단, 장단, 선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악, 이렇게 대별적인 관계로서의 무가 있고, 그 대별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저쪽이 없으면 이쪽이 성립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자, 이 길이가 깁니까 짧습니까 했을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길다 짧다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요게 있으면 이게 깁니까 작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빗대어 이거 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개념, 서로가 존재를 해야만 이것이 성립되는 그런 관계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유가 있음으로 무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있는 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덕주라고 하는, 공덕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보살이 엄청 예뻐요. 예쁘고 아주 아주 그냥 미색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딱 주인이 나오니까, 공덕보살이 내가 지금 이 집에서 하룻밤을 좀 묵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집에 좀 들어와도 되겠느냐. 이랬더니 그냥 삼삼하니까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행복과 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고 그러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이라도 들어와야 될 판국에 그런 것도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흑암보살이라고 있어요. 흑암보살이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보살이
하룻밤 유해가 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걸 준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앞에 들어간 보살이 우리 언니인데 내가 떠나면 언니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 동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절대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생명 현상을 유지해 가는 데에는 양면적 세계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는 관념적 세계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나눠지는 세계를 관념적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것과 이것을 나눠야 돼요. 관념적 세계에서는 이걸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인간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념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흑암과 공덕주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지만 항상 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는 좋다라고 하면은 싫다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착하다라면 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언어 속에서도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이 현상을 살 때는 관념적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세계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세계가 없는 절대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절대적 세계냐? 예?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현실 세계인데, 예? 현실 세계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이 색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거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색이 공을 만드는 근본적이다, 근본이다, 원형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버리면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결국 이분화된 거란 말이에요. 서양 철학이 이분화가 되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과 현실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절대 세계를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세계를 대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자를 대신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연 환경을 다 정복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딱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공과 색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세계에서 이것이 색을 만들어내는 본질이 세계가 되느냐? 이게 본질이고 이게 체고 이게 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교에서는 다행스럽게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동일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얘기한 거지, 하나. 그죠? 하나.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예, 하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관념적 해석을 할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텅 비어 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을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신을 숭배하는 존재하고 우리 본질을 찾는 거하고 다를 바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착오가 있다.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반토막짜리 깨달음이다. 왜냐? 이걸 깨달았다, 공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되면 깨달음은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거지만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불교의 영향으로 깨달음에 너무 첨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이렇게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이
화두나 깨달음을 추구해서 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해오르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이게 다 사라지게 되면은 깨달음은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형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떤 그 대별적인 관계 속에서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색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연기에 의해 가지고 색이라고 하는 게 출몰한다.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연기는 곧 뭐냐면 간념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연기가 공한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연기가 공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괴로움이 이제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을 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념적 해석에서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공하니까 텅 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우리가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나눠 놓고 그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세상, 절대적 세상, 이런 세상을 추구를 사람들이 하면서 공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이 어떻게 돼? 타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 타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반야신경에 보면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직해 있다. 이렇게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지금 착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괴로움도 소멸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드물다 이거예요. 봐, 시고 공중무색. 공중에는 색이 없다. 공중에는 색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이 공중에는 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말 뜻에는 그죠? 공은 우선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색을 갖다가 이렇게 좀 색수상 형식을 이렇게 배척이 아니라 색수상 형식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물론 맞아. 이 중도와 연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공을 쓸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실체가 없는 것은 그죠? 이 자연은 실체가 없고 색은 또한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공을 이렇게 앞세워 버리니까 모두 우리가 공이 진짠갭이다. 본질이 세상이구나.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원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 그죠? 그렇죠. 실체값이 없다. 색도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고 공중무색. 이 공중에는 색이 없다. 맞죠? 왜냐하면 공은 여기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여기도 연기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색의 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 있죠. 우리 불교에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거는 뭐냐면 연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한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생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잘못된 얘기야. 왜 잘못된 얘기냐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주된 인이거든요. 인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연이거든. 그죠? 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이 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연기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은 항상 뭐예요? 나요. 주가 항상 나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나이든 무아이든 있는 나이든 간에 하여튼간 생각의 주체, 판단의 주체, 선택의 주체가 있는 상태가 항상 인이요. 이건 인이요.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이라고 하는 환경은 어떤 상황에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연이 있어서 내가 있다? 그건 아니죠. 네. 왜? 이거는 일체 유심주에서 벌써 탄핵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이 길다, 이것이 짧다. 그러면은 이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게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걸 관찰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있어,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관찰할 때는 관계가 되지만, 자, 우리는 궁극적인 어떤 그 실체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온 안에서 일어나는, 내 오온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방식에 이제 문제가 달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후, 장단, 고하, 선후, 선악 이런 것들 대별적인 관계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니야. 하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인. 이건 뭐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이 나가 실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판단의 주체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연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는 것은 탄핵되어 있는 말이지.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반야신경도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관념적으로 내려준 것을 간념적으로 들어버리면 이런 속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글이라도 던져주면 그 설명을 내가 풀어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셔갖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허기야, 이거를 안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증득을 하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죠. 증득을 하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이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옳은 이해라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관념적인 소리를 계속 그냥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지 맞는 소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사유를 통해서 이것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내가 씹어서 내 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공색이라고 하는 것을 선우를 이렇게 놓고 공을 아주 밑바탕으로 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색이 파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죠. 색이 존재함으로써 공이 입증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도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지 이 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이 뜻하고도 똑같아요.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는. 여기는 이 우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말도 얼핏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와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올 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왔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응? 다른 사람한테는 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가 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 자신한테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걸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 우리 일체 유심주에서도 위배가 되고 유식학에서도 위배가 된다 이거지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럴싸하게 들려도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시고 공중무색, 공중에는 색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전통적으로 관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현상인데 이 공입장은 인간이 죽었다 깨도 못 취하는 거예요. 아, 공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읽으면 맞아. 아, 공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긴 연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나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입장에서는 맞는데 인간은 공입장을 취할 수가 없어. 왜? 항상 내가 있어. 없는 나든 있는 나든 내가 존재한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요거는 공의 입장에서 본다. 저번 주에 내가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공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무색, 공에는 색이 없다. 이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 데에서는 색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죠. 오온을 바로 다 부정한 거예요. 오온을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부정을 했죠. 그래서 아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에 대립된 존재로 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음이 있다. 이건 없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놓고 요것이 있게 한 실체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서양에서는 이걸 이데아라고 그러고. 응?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데아가 있고 이런 현실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이 공과 이것이 어떻게 돼? 즉해 있다. 그죠? 불이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화합이 돼서 어떤 색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시권이나 인간의 그 데시벨,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어떤 형상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실체값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실체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란 얘기예요. 여기서 18개를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육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무의식계. 자, 무한계에서 이게 전오식이죠. 무한계가 전오식이야. 안입이 설신. 이 전오식에서 무의식, 의식계까지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쵸. 인간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2연기. 무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생노사까지도 무명, 없다 이거야. 응? 무명 또한 없다. 근데 이제 뒤에가 좀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무명진. 예. 무무명인데 역시 무명이 다한 것도 없다 이렇게 다한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너무 친절하게 해석을 한 거지. 위에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다 모든 것이 뭐야? 여기 저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도일체고의 모든 액난과 괴로움을 건넜는데 이 밑에 설명하는 것은 지금 너무 쉽게 풀이를 해주는 거죠. 모든 거 하나하나 찍어서 야, 이것도 그린 거야. 의식도 그린 거야. 그 네가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거,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 절대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상계는 원래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무명, 그 지혜가 없는 것이 뭐 다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냐면 내지, 무노사. 아까 무무명에서 그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무명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사, 생노사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12연기야 이게. 네, 맞아요. 응? 12처, 육식, 그 12연기, 이게 다 부정을 다 해버린 거예요. 또 여기서 뭐가 냐면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이제 사성제잖아요. 네.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 핵심 교리예요.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라고 해갖고 없는 거야. 이거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거다. 이 우주, 이 우주, 이 삼라만상 일체가 실체가 원래 없는 거야. 근데 왜 관세음보살이 그 공을
모르기 전에는 괴로움을 받다가 공을 아는 순간에, 공을 깨닫는 순간에, 아, 이 세상에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괴로움을 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탁 깨달았을 때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나 괴로움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이 일체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안 맞는다, 내 생각은. 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무지, 지혜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없는 거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니 뭐니 인간이 관념적으로 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인간이 관념으로 따지는 것이지, 실제 인간의 관념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오온이고 오온 자체가 연기로 이어지고 연기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갖다가 아, 이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고 딱 알아버리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을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구나. 아, 이것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도 없구나. 아, 이 생가 노사라고 하는 것도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이 가장 큰 대지혜고 대반야라, 이런 뜻이죠. 무지 영무득. 무지, 지혜도 없고 영무득. 얻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는. 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게 연기적 현상으로 인해 갖고 존재를 하는 것이지,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실제도 똑같아. 이게 여기 있는데 이게 내 거야, 이렇게 휴대폰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실제 내 거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지. 내가 사용하니까 내 거지. 하지만 야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입장에서도 이게 저 사람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해질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내 거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소유하는 것이지, 실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으란 얘기죠.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런 실상, 이 자연계나 우주 법계나 인간의 실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지, 다 나가리야. 이건 다 나가리야.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알고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득, 얻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인간이 무소유, 우리 법정 스님께서 이제 무소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인간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것 뿐이야. 네, 그러니까 저 땅을 쳐다보면 이거는 박씨 땅, 이건 김씨네 땅, 날아가는 새가 그게 박씨네 땅, 김씨네 땅이 나냐고. 그죠? 인간들이 관념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저 새가 날아가면서 여기 38선이야? 몰라요. 응? 그 정의를 못 한다고. 왜? 그게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쪽과 저쪽이 다르지.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관념에만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이제 무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모소 듣고 그런 거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로 보리살타. 이 보리살타는 이제 깨달으니는 의 안욕따라 의 반야바라 밀다.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무는 공이죠. 이 대별적인 관계의 무가 아니라 공. 이 공은 또한 어떠한 그 고정된 실체값을 갖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은 왜 실체값을 가질까 하는 게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감정은 감정인데 그러면 인간은 왜 감정을 가졌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약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과연 생존에 성공했을까? 그죠? 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는 인간한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를 사물을 판단하거나 뭘 할 때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어렸을 때는 주관적 판단보다는 본능적 판단이 앞서요. 본능적 판단이 앞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주관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생존율이 높지가 않죠. 자,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 왜 닭이 먼저예요? 살아있으니까. 뭘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 뭐가 앞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맥락을 가만히 잘 따지고 보면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있냐면 보세요. 만약에 계란이 여기 한 50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계란이 50개가 있어. 계란이 50개. 여기 닭이 50마리가 있어. 계란을 50개 그냥 내비두면 이 닭이라고 하는 종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치킨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알을 놓고 이렇게 되겠죠. 자, 유에서 그죠? 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계란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건 이 우주 환경에서는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이면은 우리는 닭고기를 못 먹어요. 사람들이 치킨을 못 먹어요. 이건 닭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삼남안상은 항상 혼자 독립적으로 그 생육 번식 가능한 상태로 출현을 해야만 그 종이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닭이 먼저가 되겠죠, 그죠? 이렇듯이 이런 그 경전도 잘 뜯어갖고 계속 해체해서 들여다 보면은 뭔가 그 안에 이런 핵이 있다고, 핵이.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오온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오온이 왜 우리가 지금, 오온을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생성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유무의 어떤 그 노자가 얘기했던 유무의 어떤 유무 상생 이런 것처럼 유와 무의 있음과 없음의 대립 관계에서 무를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이 무가 절대적인 거, 이 세상,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자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 이 색 자체도 우리가 연기적 현상에 의해서 존재되고 고정된 실제값이 없다는 것이 무슨 원리이듯이 그러한 무를 얘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무를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무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무를 체득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득과 증득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것은 물론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득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를 하여금 또 하나의 폭력을 행사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알았는데 뭐뭐이니까,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갖다 내 행동을 제어하고 내 감정을 억제하고, 나는 뭐뭐니까,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옥죄이게 되는 하나의 무승자박이다.
끈없는 줄로 나를 묶는 것과 같다. 그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내가 붙들리지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